독서에도 품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이어 소년이 온다를 읽고 있습니다. 어쩐지 이 책은 오늘같이 아주 초겨울 같은 쌀쌀한 날씨에 밖에서 읽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터득골에 도착해서 책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한강을 읽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도 한강 작가에 대한 비난의 글도 많고, 과연 어떤 내용인가? 노벨 문학상이니까 당연히 제가 관심이 갔지만, 특히 이 논란이 되는 이 소년이 온다. 한강의 그 장편 소설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 이게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읽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독서도 독서하는 그 장소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득골을 지금 와서 제가 이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고 과연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그런 비평들이 과연 나의 관점에서 옳은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따라놓고, 이 테이블은 제가 차에다 집차에다 싣고 왔어요. 집차 뒤에다 이걸 싣고 오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네. 길 가다가 정말 진짜 경치 좋고 풍광이 좋은 곳에서 책 한 권 펴들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참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한강시의 노벨상 수상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벨위원회에서 수상 통보를 막 받았을 때에는 사실 현실감이 들지는 않아서 전화를 끊고 나서 언론 보도까지 확인하자 그때야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무척 기쁘고 감사한 일이어서 그날 밤 조용히 자축을 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따뜻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후 제 개인적 삶의 고요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신 마음들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쓰는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소년이 온다를 읽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김규나 작가가 이야기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대목이 있는가? 과연 그 비판이 타당한가? 김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 권력이 죄 없는 광주 시민을 학살, 국가 권력의 무고한 제주 양민을 학살했다고 소설마다 담아낸 한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존립을 부정하는 작가다. 그런 작가에게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했다고 칭찬하며 상을 준 노벨 심사위원들도 대한민국을 부정한 셈이다. 축하는커녕 우리 국민이 대노할 일이다. 노벨 심사위원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뭣도 모른다고 쓴 이유다. 과연 그런가? 저는 소년이 온다를 정독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민들이 죽어 들어올 때마다 태극기를 덮고 애국가를 불렀다고 말이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이 태극기를 덮고 애국가를 부르리 만무합니다. 스웨덴 할리먼의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한 셈이라고 썼습니다. 할리먼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얘기는 틀렸습니다. 가장 격렬한 반대자의 논리를 부정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여러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칭찬의 글도 비판의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모두가 견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견해를 유지하는 것은 지성인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의원님의 칼럼은 의미가 큽니다. 한불협회 회장, 전 주 프랑스 공사겸 문화원장, 전 숙명여대 개공 교수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었다. I awoke one morning to find myself famous.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남긴 말이다.
그의 차일드 헤럴드의 편력 1, 2부가 출간된 1812년 3월 3일 아침, 바이런은 그의 친구인 시인 토마스 모어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접한 지난 10일, 이 말이 떠올랐다. 스웨덴 할리먼 관계자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할 당시 한강은 아들과 저녁 식사를 마쳤으며 수상 소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강은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단의 오랜 수건이었다. 그런데 한강은 그동안 후보로 거론된 고은 시인이나 황석영 작가 등 원로 남성 작가들이 이루지 못한 이 수건을 성취했다.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을 받은 121명의 수상자 중 19명만의 여성 작가다. 그중 한강은 아시아 최초의 여성 수상자이다. 북미에서 한강의 작품을 내는 출판사 호가스의 편집장 페리사 에브라히미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작품이 여성의 내면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스웨덴 할리먼은 선정 이유에 대해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지배의 정면으로 맞서며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면서 그는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지니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할리먼의 독자들에게 추천한 그의 책 목록에는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가부장사의 포갑의 상징인 육식을 거부하는 여성을 그린 채식주의자, 말을 상실하는 여성과 눈을 잃어가는 남성의 이야기인 히라버 시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소년이 온다가 포함되어 있다. 한강은 이미 유럽 문학계에서는 인정받은 작가다. 그는 2016년 채식주의자로 영국 최고 권위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을 수상했다.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부커상을 받은 것은 한강이 한국 작가로는 처음이자 현재까지 유일하다. 채식주의자는 영어로 번역된 한강의 첫 번째 소설이다. 이 소설은 한강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되어 메디치상 외국 문학상을 받았다.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메디치상을 받은 첫 한국 작가이다. 한강은 금년 2월에는 이 작품으로 프랑스 에밀 김의 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했다. 한국 작품으로는 2018년 황석영의 해질 무렵 이후 두 번째 수상이다.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강에 대한 세계 독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영국, 프랑스에서는 품절 사태가 벌어졌다. 변방인 한국어 문학의 최고 권위의 국제문학상을 받은 데에는 유능한 번역가의 역할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부커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데버리 스미스는 언어 장벽을 허물고 세계 독자들에게 한강의 작품을 소개한 1등 공신으로 평가됐다. 스미스는 영국 중부 소도시 덩커스티 출신으로 2009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뒤 번역업계에서 틈새 시장이었던 한국 문학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2010년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런던 대학교 동양 아프리카대에서 한국학 석박사 과정을 밟으며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넓혔다. 한국어를 배운 지 3년 만에 채식주의자를 만난 스미스는 한강의 문체에 매료돼 이 소설의 번역은 물론 출판사 접촉부터 홍보까지 도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시아 문학을 다루는 비영리 번역단체인 출판사 틸티드 엑시스 프레스를 직접 설립해 더 많은 번역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스미스는 KBS 국제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번역을 하는데 네이버 인터넷 사전이 자신의 협업자가 되었다고 했다. 그는 한국어가 문학어로서 종종 모호성과 반복을 우함으로 간주하는 반면 영어는 정확성과 간결함의 언어이기 때문에 번역 작업이 어렵지만 흥미로웠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자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Before my wife turned vegetarian, I had always thought of her as completely unremarkable in every way. 로 시작하는 채식주의자의 번역으로 2016년 한강과 함께 맨 부커상을 공동 수상했다. 한강의 소설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이는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의 최경란 팀장과 프랑스인 번역가 겸 편집자인 피에르 비주이다. 이들은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등을 번역했다. 비주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다며 정말 환상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노벨상 심사를 담당하는 스웨덴 할리먼은 18명의 종신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스웨덴어 외에도 영어, 불어 등 유럽 주요 언어에도 능통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와 불어로 번역하여 유럽의 다른 권위 있는 문학상을 먼저 탄 후 노벨 문학상에 도전한 것은 좋은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 문학의 세계 진출에는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공이 컸다. 교보생명의 대산문화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번역을 지원해왔다. 대산문화재단은 채식주의자 영어판 출간을 위해 영국 출판사 포르토벨로 북스와 데버라 스미스에게 2014년 번역 출판 자금을 지원했다. 5.18, 4.3을 피해자의 시각에서 재현하는 한강의 소설을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대해 보수농계 복거일 소설가는 한 인터뷰에서 역사는 망원경이고 문학은 현미경이다. 문학과 역사는 같지 않다며 너그럽게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적인 문학이 거시적으로 평가해야 할 역사를 재단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노벨 문학상 수상이 가져다준 국민적 긍지가 국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조차도 현미경으로 보면 달에 분하고 같고 미세한 세균들도 거대하고 징그러운 괴물처럼 기어다닙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괴물 기어다니는 분학으로 재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더욱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번의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평가는 각자의 몫입니다. 문학은 문학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고도 믿습니다. 그러나 복걸 선생님의 말씀처럼 역사는 망원경이고 문학은 현미경이다. 문학과 역사는 같지 않다. 너그럽게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적인 문학이 거시적으로 평가할 역사를 재단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노벨 문학상 수상이 가져다준 국민적 긍지가 국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누가 누구를 재단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번 수상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강 작가가 직접 만들고 부른 아름다운 노래 하나 보내드리면서 권택TV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다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이라 말해본 사람, 모든 걸 버려본 사람,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 그러나 살아야 할 시간, 살아야 할 시간, 안녕이라 말했다 해도 모든 걸 버렸다 해도 위안받지 못한다 해도 당신은 지금 여기 이제는 살아야 할 시간, 살아야 할 시간, 이제 일어나 걸을 시간, 이제 일어나 걸을